자, 저희는 두 번째 주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요, 북한에서 그래도 기강이 제일 센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군대죠, 군대. 그렇죠. 어느 나라나 이 규율, 기강, 뭐 하면 제일 센 집단이 거긴 상명하복 집단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거긴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 곳입니다. 무조건 예. 까라면 까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북한 군대가요 완전히 그냥 북한의 반동 문화 뭐 배격법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듣고 그러면요 완전히 그 총살도 시킬 수가 있고 뭐 그런데 북한 군대가 완전히 거의 오염이 돼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영상이 어제 KBS를 통해서 방영이 됐는데 감독님 그거 한번 우리 볼까요? 20대 북한군 병사가 한국 콘텐츠 시청을 자백합니다. 나는 내가 이용하던 손전화기로 미국 영화 15편과 남조선 괴뢰 영화 17편의 127개국, 괴뢰 노래 160여 곡을 시청하여 또 다른 병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군에서 한국 영상을 보다 체포됐다며 오열합니다. 불순 낙하물을 보다가 단속 체포됐다고 말이 좋습니다. 네, 아들이 아닌 역적을 낳았구나 하며 또다시 통곡하였습니다. 영상엔 군인들이 휴대전화에 한국 영상을 숨겨 주고받고 문자에 괴뢰, 즉 남한 말투를 쓴다며 탄식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회 손전화기로 불순록음 녹화물을 구입, 시청, 보관하고 유포시키며 이 과정에 오염된 괴뢰 말투로 통보문까지 주고받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으니 그러면서 한국 문화 확산을 생사의 문제로 보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군인 종업원 가족들이 이르기까지 이 악성 종양과의 투쟁을 자기 생사 문제로 여기고 북한판 서커스인 기의 배우였. 저건데요.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우리 휴대폰, 핸드폰을 손전화기, 네. 근데 문자 보낸다는데 문자를 통보문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런데 재밌는 게 저 영상에서는 안 나오는데 소개팅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 한국말인데? 예, 그러니까 이 북한식으로 하면 이 통보문, 네. 남녀간의 통보문을 보내면서 우리 소개팅 한번 하자. 뭐 그런 고기를 써요. 또 뭐 통보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기 그 악성 종양 같은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 괴뢰 문화, 언어, 이런 거 쓴다는 게 그거 자체가 악성 종양인데 아니 그 북한 군대 자체가 저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 군대 자체가. 정말 놀라운 건데 이게 정보가 전달되는 거는 체제가 강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옛날에 진짜 북한에서 뭐 교육으로도 세뇌를 시킨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조지 오웰의 1984 보면은 그 인민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깨우치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언어마저도 통제해요. 할 수 있는 단어 어휘마저도 줄여놔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정보가 들어와서 내가 알겠는데 아무리 체제 선전을 해도 이제 먹히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체제가 붕괴되는 신호고, 그러니까 지금 당국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까지 표현하는데 이게 조금만 진행되고 나면 체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숫자를 보면은 대한민국의 노래가 160곡, 영화 15편 이 정도면은 엄청난 데이터량이 그냥 이게 엄청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둠의 경로로 한 개, 두 개 보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우리 한국 영화, 케이팝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주변에 돌린 그 청소년들을 공개 처형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그런 그 학생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저렇게 이제 심각하게. 그리고 아까 그 병사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뭐 역적을 낳았구나. 아들이 아니라 역적을 낳았구나. 그거는 뭐 해도 그 연좌제가 다 걸립니다. 맞습니다. 북한은요, 딱 보니까요, 그때 저기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 고등학생들 그 걸리거든요. 네네. 한국 거 이거 보다가.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뭐 신지호, 어머니 뭐 땡땡땡 해갖고 거기 직업까지 다 적어요. 그렇죠. 연좌제. 엄청 연좌제. 그래서 제가 퍼뜩 생각나는 게 옛날에 방북했던 임수경 씨 있죠. 임수경 의원, 민주당 의원.
그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족들도 무사했던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북한 마인드는 다 처벌됐어. 어디든 그렇죠. 노동교화형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북한은 무조건 연좌제니까. 이거 뭐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민주주의인가? 이런 네.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게 북한에서 뭐 대북 확성기나 대북 전단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고 경기를 네. 일으키잖아요. 그게 네. 대북 심리전의 핵심이라서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영향이 커가지고 체제 붕괴의 이제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뭐 사면초가라 그러잖아요. 사면초가에 의해서 심리전으로 무너져 내리듯이 최근에 탈북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남 전단을 보고 탈북을 했대요. 근데 그 내용이 그거래요. 남한에는 전력이 풍부하고 수림이 우거져 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근데 자기가 진짜 남한 쪽을 이렇게 철책 너머를 보니까 북한은 밤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운데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쪽은 막 불이 휘황찬란하더라는 거예요. 저거는 어떻게 속이기 위해서 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네라고 해서 탈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군대가 저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금 이 사회 밑바닥이요. 통째로 그냥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뭐 일탈 행위, 그러니까 10대 소녀들까지도 뭐 매춘에 가담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북한에서 뭐 이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자재 있잖아요. 네네. 철근 같은 걸 막 빼돌린다든가, 뭐 북한판 또 조폭이 등장하고 뭐 이런 영상이 있는데 그거 한번 또 볼까요? 예. 북한판 서커스인 교의의 배우였던 여성이라며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더니 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했다고 비난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양부모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짐승도 낯을 불킬 이런 끔찍한 살인 범죄를 감행하게 됐습니다. 지인 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외화를 빼앗은 여성도 등장하는데 가족들까지 거론하며 범죄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사업하는 남편과 7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의 운명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이 북한 주민 교육 영상에선 악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하듯 돈을 목적으로 한 신종 범죄가 판치는 실태도 드러납니다. 마약까지 사용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생활고를 겪는 젊은 여성들을 끌어들였고 이 중에 10대도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자희 게임의 노무가 노무길에 들어선 처녀들의 평균 나이는 21살입니다. 그 중에는 요리될 쌀난 애어린 처녀들도 있습니다. 주민 통제가 심한 북한에서 조직 폭력배까지 등장해 집단 폭행이나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추세도 확인됐습니다. 무허가 영업을 하던 저 정도로 말이죠. 그러니까 마약까지 이용한 매춘 이 사건이 적발이 됐는데 거기 이제 매춘부 평균 나이가 21살. 뭐 북한 말로 애어린 18세 소녀도 있었다.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저 정도 되면은 북한이 뭐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5호 담당제다 하고 북한에 이제 경찰이 사회안전부가 있고 또 뭐 보위성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게 통제기관이 있습니다. 군도 있고요. 그런데 저 정도가 일상화될 정도로 밑에부터 이게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존마저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북한식 표현으로 인민들의 분노가 폭발을 한 거죠. 나는 지금 죽겠으니까 10대 어린이마저도 매춘을 하고 이렇게 내몰렸는데 진짜 뭐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만큼이나 어렵다. 그때 한 40만 명 죽어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북한 중앙지에서 사설이 제목이 이래요. 난관도 웃으며 헤쳐나가자 이렇게 돼 있는데 난관이란 표현 자체를 지금 중앙지에서 쓰고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난관인 건 맞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과거 이제 1990년대 중반에 이제 고난의 행군 때 식량량 그때 그 슬로건이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그거였어요. 거의 똑같은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체제가 유지되는 게 일단 뭐 배급돼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라가 오히려
뭐 수탈을 해가면 모를까 먹여 살려서 뭐 생존을 이렇게 보장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범죄가 판을 치고 그 뭐 공권력이 오더라도 오히려 저항을 해요. 순응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격앙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폭동이나 뭐 혁명이나 이런 것으로 옮겨가는 시작점이 이런 거 아닐까. 공권력에 대해서 그냥 너무 스스럼 없이 저항하는 모습마저도 보이는 건 밑에서부터 붕괴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북한의 뉴조선이라고 하는 뭐랄까 반체제 그룹이 이전에는 이제 해외에서 뭐 거점을 두고 해외 그 북한 대사관 같은 데 가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 막 깨뜨리고 막 뭐 그런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뉴조선이라고 하는 그 조직은 그 북한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근데 북한 국내에 뭐 김일성 막 이렇게 그 저기 뭐 비석 있잖아요. 네. 김일성이나 김정일 그 김씨 그 3대를 네. 막 찬양하는 거. 예. 거기다가 이거 막 뿌리고 먹물 뿌리고 뭐 하는 거. 그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야, 북한이 저 사람들 뭐 간땡이가 부었구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많이 뿌려져 있는 거죠. 이 예. 자식들이. 왜냐하면 최근에 정말 최고위직 탈북자 중에 리일규 참사가 왔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고위 공직자인데도 삶이 너무 참담했다. 북한에 있을 때 고위 공직자인 자신이 0.3달러가 월급이었대요. 그리고 해외 체류하면 더 주잖아요. 네. 근데 69만 원 받고 생활했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구호 물품을 받아가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수치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근데 고위 공직자도 그런데 밑에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존경심으로 버티던 건 김일성 때까지고 그 이후에 그게 무너졌는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친한 사람끼리 믿는 사람끼리는 대놓고 욕도 안 하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니까요, 요번 세 번째 영상을 보면요, 야 이제는 뭐 하다가 적발돼도요 거기서 살려주세요 안 하고요 거기서 대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야 저는 이게 제일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무허가 영업을 하던 한 건축자재 판매점에 단속원들이 들이닥칩니다. 4월 1일부터 영업을 중지시킨 대상이었으나 촬영 당시까지도 건재 판매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력 무단 사용에 불법 증축까지 발각됐습니다. 건물의 양쪽을 제 마음대로 더 넓어 건설한 데다가 허가도 없이 2층으로 망탕 신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판매점 관리자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근에선 군인들이 막대한 양의 철근을 빼돌려 장사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하여 건설 전투장들마다에 보내줄 철근 한 메터 한 메터가 귀중한 때에 철근 장사 행위가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철근 유출은 북한에서도 엄하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관리자격인 군인은 오히려 단속 반원들을 몰아세웁니다. 그냥 무사한데요? 자기네 살 권리가 아무 데서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건관 그러면서 그러면서 딱 들어오게 됐습니까? 그러면? 심지어 남한 영상을 갖고 있다 걸렸는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나갑시다 나가서. 아니 나쇼 다 세상 대 절차 밟아서요. 예, 저거 보면요, 건축자재 그 영업 정지가 돼가지고 근데 팔은 또 걸렸는데 오히려 한번 그냥 옛날 같으면 뭐 그 숨겨놓은 저 달러 뭐 건네거나 뭐 하면서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따지잖아요. 2판 4판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그 철근 돌리다가 걸렸을 때도 그렇고, 그렇죠. 한국 거 뭐 갖고 있다 걸렸을 때도, 네. 그러니까 저 정도로 북한 사회 밑바닥부터 이제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막 이래 죽나 저래 죽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북한이 그 수령 전체주의 고도의 통제 사회라고 하는데, 사실 저런 사회 기강이나 뭐가 이제 밑으로부터, 그리고요 이제 이런 거죠. 예, 김일성 죽었을 때, 예, 그게 1990 몇 년이었죠? 예. 근데 그때 그 김영삼 94년으로 네, 기억이 나요. 94. 김영삼 정권 때. 그러니까 YS랑 정상회담
하기로 약속해놓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이 죽었어요. 네. 근데 김일성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 거기 진짜 수십만 뭐 군중들이 와갖고 통곡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거 쇼다. 쇼다. 그 막 이렇게 막 집단 최면을 걸고 막 해갖고 다 울지 않으면 그거 다 잡아가고 뭐 하니까 슬프지도 않은데도 막 억지로 그냥 통곡하는 척한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북한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때만 해도 그렇죠. 정말 박정희 대통령 그 돌아가셨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김일성 그 죽은 거에 대한 정말 안타까워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런 그 수령 그 김씨 일가에 대한 그 충성심 이런 게 그렇죠.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또 세습이 되면서 네. 주체 사상에 대한 신빙하는 마음이 이제 사라진다. 왜냐면은 그 주사파들 내부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세습이 되는 거 자체가 이게 아닌 거 아닌가? 이때부터 이탈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세습은 사회주의 원래 사회주의 이론하고는 전혀 안 맞죠. 안 맞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고 그래서 지금 또 뭐야 그 저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이 지금 뭐 나이는 젊습니다만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어떻게 되면 이제 김주애로 또 이제 4대 수령 그러게요. 뭐 하고 할 텐데 저는 그 과정에서 북한이 저도. 뭐 큰 사변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지금 저 영상들이 그 모든 가능성을 더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은 독일 통일 이루어지고 나서 서독 사람들이 나중에 통일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올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어벤져스 우리 독자님들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토크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의 통일도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통일이 이렇게 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게 기억나는 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네. 그때 그 인민들이 그냥 베를린 장벽을 우하고 넘어가는데 군대에서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통일이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저게 저렇게 밑에서부터 붕괴되는데 진짜 우르르 이렇게 된 순간에 군에서 통제를 못하거나 안 그렇죠. 한다라고 하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 한구석 속에 통일에 대한 이 대비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김정은이가 저렇게 되니까 이제 무슨 우리 민족끼리 남북 통일, 조국 통일 이런 걸 싹 빼버리고 적대적인 양국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네, 남북 관계가 네. 대한민국은 적대 국가고 그리고 그걸 조총련에까지 그 지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김정은의 그게 지침이 바뀌면서 평양 그 저도 그 십몇 년 전에 갔을 때 평양에 보면 우리 뭐 이런데 무슨 탑 있잖아요. 탑. 네.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라는데 그런 것도 다 철거를 해버리고요. 그 통일 전선부라는 기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뭐 중앙당 뭐 10국인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조평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조국 평화통일 그 조직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제일 벙찐 게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요? 여기 한국의 주사파들. 그렇죠. 한국의 주사파들. 이석기 세력들. 그러네요. 그 주사파들이 맨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렇죠.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뭐 통일운동 하지 말라는데 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 이 통일 담론을 우리 자유우파가 확실하게 틀어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8월 15일 경축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자유들을 저 북녘 동포들에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